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마침 요게 올라와 있는데, 이 신금의 특징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요. 물론 이걸 통해서 경금의 상황을 유추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신금을 도세주옥 이런 말 하잖아요. 하지만 경금들어 도세주옥 이런 말은 안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열 때문이에요. 열. 이 열의 유무에 따라서 경금과 신금, 그리고 이것들이 원하는 글자가, 즉 에너지가 뭔지를 말해줘요. 신금이 도세족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임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열 때문이다. 하지만 경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 열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근본 이치를 이해해야 신금과 경금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 글자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배합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잠시 한번 봐봐요. 해바라기 농장에선 해바라기의 줄기를 자른 후 해바라기 꽃을 잘린 줄기에 꽂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른 해바라기를 왜 다시 줄기에 꽂는 걸까요? 이렇게 잘린 줄기에 해바라기를 꽂는 건 특히 해바라기 씨 수확철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해바라기 씨의 수확철이 다가오면 꽃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이때 햇볕을 못 받는 해바라기 씨앗은 습해져 상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꽃의 수분을 건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린 줄기에 해바라기를 꽂 명확하게도 습기 제거, 열 축적, 즉 건조시키는 거죠. 건조. 습기 제거를 시켜야 건조하게 되고, 그 속에 충분히 열이 채워졌기 때문에 뭐를 수확? 씨종자를, 해바라기 씨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하면 결국 경금과 신금이 얼마나 그 속성이 다른지를 이해한다 이거죠. 옛날에 이거는 경신의 차이점을 뭐라고 했냐면 종혁이라고 그랬어요. 종혁. 그죠? 들어보셨죠? 종혁. 이 종혁에서 경금은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따르다죠. 따르다. 뭘 따를까요? 병화를 따르다요. 신금은 혁신하다 해죠. 얘는 물형을 철저하게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갑이에요. 갑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혁신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죠. 그죠? 뭐 하려고? 윤회하려고. 결국 해바라기 씨든 씨발라 먹을 씨든 모두 뭘 필요하든 새로운 생명체, 윤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그 두 글자가 원하는 배합이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경금은 반드시 병화를 배합해야 하는 이유는 빛을 받아서 결국 열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빛을 받아서 열로 바뀌어요. 이 병화가 결국 정화로 바뀌어요. 그 만땅 채워진 그 상태가 신금이라는 거예요. 이 신금은 더 이상 열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유는 이미 내부에 열기를 가득 채웠어. 고로 그 다음 스텝인 임수를 필요로 해. 그것이 소위 말하는 도세주옥.
난 자꾸 보세주옥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도세주옥 잘 닦아내면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물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설명한 그런 열기를 풀어내는 그 전에는 뭐다 열기를 축적하는 과정 그것이 뭐다 경금이었다. 만땅 채워지면 신금이 된다. 그럼 다시 수기를 풀어낸 열기를 풀어내 어디에 수기에다가 그랬더니 간목이 나오더라. 고로 신금과 간목은 동일한 거야. 금과 목이 틀림이 아니라 동일한 거라는 거죠. 대신에 무슨 작용으로 수화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주를 통변할 때 경금이 보인다. 신금이 보인다. 그러면 무엇을 배합해야 좋은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경금인데 병화가 없네. 이 그릇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클 수가 없잖아요. 경금은 반드시 병화를 필요로 하는데 옵스 사주에 그릇이 당연히 작아진다요. 운에서라도 사오미를 혹은 병정을 봐야 되는 거야. 경금은 반드시. 자, 신금은 이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도세주옥 이렇게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마치 신금은 무조건 임수나 개수를 만나면 좋다라는 착각을 해요. 물론 신금은 내부에 열기만땅 고로 당연히 수기를 만나서 풀어내야 뭘 풀어내죠? 살기를 풀어내요. 살기를. 그러니까 신금은 살기를 풀어내서 갑이라는 생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숙명이란 말이에요. 고로 이런 임계를 원해요. 하지만 이때 문제는 뭐냐면 방랑 새끼치기 왜냐면 시종자 그 수기의 통제를 싫어하는 거 이런 속성을 갖게 돼요. 특히나 여자가 신금이 수기가 많다. 임수 뭐 해수 이런 게 많다. 이런 거 하나에 남자 하나 뭐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 왜? 당연히 남자 병화를 어떻게 한다? 조져버린다. 자, 다시 정리하면 도세주옥이라고 좋아하지 마라. 왜냐? 근본적인 틀을 깨버려서 방탕방랑 마치 신자진 삼합처럼 도덕 강도 뭐 흉하게 쓰면 꼭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 마시고 고로 어떤 면에서는 사주팔자에서는 신금도 여전히 병화의 통제를 좋아해요. 그래야 삶이 어떻게 된다? 순탄해요. 그런데 도세주옥이랍시고 수기가 많으면 이 임수 하나에 남자 하나 잡아먹는다. 이런 상황,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세주옥이라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기가 많으면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계속 바뀌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좋다고 그랬는데 왜 나쁘지? 오히려 병화, 정화가 있는 신금이 훨씬 좋은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하, 도세주옥은 비록 고세에서 좋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 이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살기를 제거해야만 간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개입되는 속성이 뭐다? 방탕, 방랑, 새끼치기, 신자진의 지멋대로 하기, 통제를 싫어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된다? 개차반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 때리는,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경금은 간단해요. 이 경금은 병화만 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열매를 확장하면 돼. 근데 그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을목이 필요하다. 을병경 삼자가 좋아. 그래서 경금은 여름에, 신금은 가을에 이렇게 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 보면 이런 십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물론 그들은 십간을 설명한 건 아니지만 재밌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